怒らないでね。 안녕하세요. 코리안 넘버원 난노 팬을 꿈꾸는 DJ 스콜입니다. 오늘은 난노 콘텐츠 제2탄입니다. DJ 스콜의 난노 추천곡 5곡. 원래 미나미노 요코 소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난노짱의 매력을 제대로 소개하려고 구상하다 보니까 정말 끝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난노 노래도 한 곡도 안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소개 영상을 길게 만드는 것보다 대표작들을 한 곡 한 곡 소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난노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먼저 추려서 초심자를 위한 미나미노 요코 대표곡 5곡을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알려드려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다수의 미나미노 요코 찐 팬들과 크게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서 고백이라면 고백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리얼타임 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미나미노 요코 팬들은, 특히 일본 팬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계속 미나미노 요코 음악을 들었습니다. 86년 전후부터 듣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수두룩하죠. 저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전입니다. 추억이 없어요. 그냥 음악을 들은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친구와 워크맨 이어폰 한쪽씩 끼고 들었다든지 그런 유년기 시절에 아련한 추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음악만 듣고 제대로 사진이나 무대 영상, 드라마, 영화 출연했던 거 그런 거를 일절 보진 못했어요. 눈을 완전히 가리고 노래만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미나미노 요코라는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이제 제 이미지를 키워온 셈이죠. 그 다음에 실제 80, 90년대 그녀의 연기 활동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중적 이미지 같은 게 나중에 조금씩 보충이 된 셈이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 저처럼 미나미노 요코는커녕 쇼와 아이돌의 세계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80년대 일본 아이돌 팝을 들어야 돼? 왜 그 질문에 대한 만약에 대답이 있다면 저는 아마 그건 비슷한 입장에서 팬이 된 제가 잘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노의 대표작으로 모두가 꼽는 스케반 형사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 관련 곡들은 이번에 과감히 뺐습니다. 작별의 어지러움, 슬픈 모뉴멘트, 바람의 마드리갈, 낙원의 도어, 그런 곡들, 제가 솔직히 그런 그 곡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거는 공연 영상을 제대로 각 잡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를 7번 가고 그리고 나서 스케반 형사 드라마 에피소드 4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화 2시간짜리 있고 그걸 다 보고 나서야 스며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경험에 비추어 스케반 형사 관련 곡은 눈 딱 감고 제외했습니다. 5곡의 대표곡 소개해드리는 영상 만들고 있는데 테마라고 해야 될지 나름의 캐치프레이즈를 정해봤어요. 햇살의 아이돌, 무적의 난노짱입니다. 햇살의 아이돌, 무적의 난노짱. 미나미노 요코라는 이름을 보면 그야말로 남쪽 뜰의 햇살 같은 아이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기분 좋게 쪼이는 따사로운 햇살 같은 그런 매력이 아주 잘 드러난 곡들로 5곡을 추려봤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첫 곡 들어갑니다. 40주년 투어의 스타트였던 바로 그 곡입니다.
유명한 톱 아이돌들은 역사에 자신만의 자취를 만들었습니다. 세이코는 24곡 연속 1위, 아키나는 2년 연속 레코드 대상. 난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졸업식, 하카마, 유행을 남겼습니다. 卒業式で女学生の袴姿を多く見かけますが、こうなるきっかけ、考えたことありますか？田中義恵教授。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女学生が卒業式に袴を履くのはハイカラさんが通ったからなんです。ハイカラさんが通るは1975年に発表された漫画。大正時代を主な舞台に花村紅緒の恋愛模様を描いたラブコメ作品です。1987年には南野陽子さん主演で映画化され、さらに同名の主題歌も大ヒット。その袴姿に世の男性がメロメロになった話題作です。スケバンもやってはるしね。当時のトップアイドル南野陽子さんの袴姿は男性だけでなくて女性も魅了し、憧れの対象となりました。女学生が卒業式で袴を履くようになった大きなきっかけの一つが南野さんへの憧れなんです。袴の着用率を調べたグラフです。1960年頃からはほとんど見かけ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ところが1980年代前半から卒業式における女学生の袴姿が増え始め、90年代には卒業式の袴姿が定着したんです。この爆発的な卒業式袴ブームの理由は何か。1975年に発表されたのが漫画のハイカラさんが通る。そして87年には南野陽子さんが主演で映画化されましたよね。その影響がかなり大きいと考えられます。네, 자료 영상 보셨는데요. 졸업식에서 일본의 여학생들이 하카마라는 전통 의상을 입는 문화, 그 문화를 확립시킨 것이 난노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유행을 낳은 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신의 사랑스러움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아이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이카라상이라는 표현이 낯서실 텐데 나중에 캡션이나 고정 댓글로 보충 설명 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추천곡으로 가시죠. 하나씩 하겠다 같다 말 걸고 싶었어. 난노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이자 아이돌 가수 미나미노 요코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노 인기의 도화선이 된 거는 TV 드라마 스케반 형사 시리즈의 제2편 스케반 형사 소녀 철가면 전설이었죠. 일진 여고생이 잠입 형사가 되어서 요요로 악당들을 무찌르는 내용.
전반적으로 어둡고 비정한 분위기에 맞춘 마이너 댄스풍의 드라마 삽입곡 3곡이 전부 다 히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극장판 주제가로 자신의 첫 오리콘 1위를 기록하게 되죠. 당연히 스케반 형사 관련 히트곡들과 분위기가 유사한 곡 꽃다발을 헝클어줘라는 곡입니다. 하나타바오 코아시테. 이 곡을 후속 싱글로 이제 점찍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자 회의에 난노가 난입해서 자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인 말 걸고 싶었어를 다음 싱글로 부르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 관철을 하였다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난노 캐릭터를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자연체, 일본어로는 시젠타이, 자연체라는 표현인데 그야말로 스케반 형사 극중 캐릭터인 아사미야 사키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 실제 자기가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 자연체로서의 미나미노 요코가 되어 부른 첫 번째 넘버원 히트곡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노래 얘기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미나미노 요코 상이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무대 중에 되돌이켜서 다시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요코상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 추천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もう一度やり直せるのなら、ゲスト10の話しかけたかったの1位を取った時をもう一回やりたいです。本当にスタッフさんとかバンドさんとか出演者の方が制服を着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私がね、一歩前を出るのがね、ちょっと遅か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せっかく着てくださった人がちょっとしか映んなくなっちゃった。本当は私が前に出ると、それ越しにみんなが応援してるところがもっと長く映るんだけど、ちょっとね、忘れてて緊張して、出るのが遅かったんで、今やり直すとしたら、あのシーンをもう一回やって、後ろの応援してくれてる人たちをちゃんと見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이 곡은 하고 싶은 말이 최소 30분 분량은 되는 곡이어서 따로 심층 분석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앞서 추천해드린 하이카라상이 나갑니다. 말 걸고 싶었어.
그리고 이 한스모르네트가 난노 대표곡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곡입니다. 문득 생각난 김에 찾아보니 스포티파이 기준 인기 1위, 2위, 3위가 제가 방금 추천한 세 곡이네요. 행사를 가거나 방송에서 한 곡 부르면 대개 부르는 노래가 이 한스모르네트입니다. 공연 앵콜도 대개 이 노래입니다. 심지어 한국 방송에서도 부른 적이 있어요. 한해 톱텐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셔서 다른 가수들 노래를 듣기도 하고 또 특별 무대로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입고 계신 의상이 난노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의상인데요. 난노가 예전에 하와이에 갔을 때 현지의 민속 의상인 무무를 보고 착안해서 만든 의상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 무구를 현지에서 일본에 가져와서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만든 의상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곡이 카네보라는 화장품 메이커에서 만든 립스틱 광고 음악으로 기획된 노래거든요. 그 립스틱을 바르고 나면 숨속에 있는 수분이 랩처럼 얇은 막을 입술에 코팅해서 잘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2005년 셀프 리메이크로 완전히 새롭게 편곡한 싱글 버전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유튜브에 일부분 그 곡이 업로드된 영상이 있어가지고 캡션이나 댓글로 제가 올릴 테니까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추천곡 가시죠. 네 번째 추천곡은 바로 봄풍경이라는 곡입니다. 여기서 난노가 남긴 또 하나의 대기록을 소개하겠습니다. 난노는 1986년 10월 12일부터 90년 6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전설의 방송 난노 이것쯤이야. 왜 전설이냐면 매주 1만 통의 엽서가 도착해서 당시 아이돌 라디오 중 최고의 인기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노의 모닝콜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 증정 이벤트에는 무려 15만 통의 엽서가 몰려서 방송국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네요. 참고로 AI에게 물어보니 15만 장의 엽서를 나란히 이으면 22.2km, 쌓으면 45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랬던 전설의 라디오 방송에 매주 쓰였던 곡이 바로 이 봄풍경입니다. 얼마나 올드팬들에게 큰 의미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작년에 부활한 미나미노 요코의 팬클럽 난노클럽 첫 번째 팬미팅 얘기를 잠깐 할게요. 40주년 투어가 올 싱글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싱글로 발표된 모든 곡을 들려주는 컨셉트였기 때문에 팬미팅에서는 싱글 B면곡이라든지 앨범에 수록된 곡이라든지 그런 곡들 중 사전에 팬투표를 통해서 10위부터 1위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에 선정된 곡은 본인이 직접 불러주셨죠. 무슨 노래였을까요? 네, 짐작하실 수 있듯 1위 곡은 바로 봄풍경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변에 팬클럽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뭉클하더라고요. 한 가지 묘한 것은 당시 다른 가수들은 졸업을 노래했어요. 보통 아이돌 가수들도 10대 중후반에 데뷔해서 팬들도 졸업을 하고 자기도 졸업을 하니까 졸업을 많이 노래했어요. 다양한 가수들이 졸업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난노는 낙제를 노래했습니다. 이제 막 데뷔한 아이돌 가수의 첫 앨범 첫 곡입니다. 그런 곡 내용이 남자친구가 입시를 실패해서 나보다 아랫학년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난노가 있던 레이블은 CBS 소니라는 레이블인데요. 명가죠. 캔디즈, 야마구치 모모의 마스터 세이코를 배출한 그야말로 왕도 아이돌의 메카입니다. 물론 난노 본인도 긴 생머리의 미소녀, 그야말로 정통파 아이돌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언뜻 보여주는 비주류적인 모습, 모두가 졸업 노래를 부를 때 혼자 낙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그녀에게 더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추천곡인 5번째 곡을 들어보시죠.秋のインディケーション南野陽子さん。마지막 추천곡은 가을의 인디케이션입니다. 좀 전에 난노의 봄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봄 풍경을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은 가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곡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쇼와 아이돌이라는 세계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된 계기가 세이코의 데뷔 앨범 스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난노의 음악을 각 잡고 듣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가을의 인디케이션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그냥 예쁘장한 아이돌 팝이 아니라 굉장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이구나. 우선 이 곡 상당히 특이한 노래입니다. 보통 이제 1절 후렴, 2절 후렴 식의 일반적인 팝 구성이 익숙한데 이 노래는 완전히 달라요. 굳이 말하자면 A, B, C 구성인데 C 부분에 노래 제목이 나오기도 하지만 딱히 후렴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노래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A 멜로디, B 멜로디인데 A 멜로디가 B 멜로디고 B 멜로디가 A 멜로디예요. 같은 멜로디를 조성만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같은 멜로디를 놓고 단조, 장조로 오가면 보통은 코미디가 돼버리거든요. 장조를 단조로 바꿔도 웃기고 단조를 장조로 바꿔도 웃깁니다. 유튜브에 누가 대부 갓파더 그 주제곡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마이너의 되게 비장한 곡인데 그 노래를 메이저로 바꿔놨거든요. 진짜 웃겨요. 이 곡의 작곡, 편곡을 담당한 하기타 미츠오 선생은 엄청난 스턴트를 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세 개를 최종적으로 성립시키는 21살의 난노도 대단하죠. 사실 이 한 가지 멜로디로 단조, 장조로 오가는 형식 자체를 난노가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볕은 강해서 피부에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가을 햇볕은 적당히 쐬어주는 몸에 좋다는 의미라네요. 오늘 햇살의 아이돌 무적의 난노짱이라는 테마로 만들어본 초심자를 위한 난노 대표곡 추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난노는 왜 최고의 아이돌 가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코리안 넘버원 난노 팬을 꿈꾸는 DJ 스쿨이었습니다.